키림에서 경험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있냐, 이번에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려고 당연히 하지 않죠. 너무 예쁜데? 근데 뭐 다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에 놀러 가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제 뭐 설날 때 이럴 때 만들고. 와, 장난 아닌데? 대표적인 프로젝트 인천공항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인천공항 앞에 있는 그 주차 빌딩인데. 이거 잠깐만, 저기 아마 인천공항 터미널 1에서 2로 가는 맞아요. 중간에 있는 맞아요. 제가 디테일 보면은 이제 보안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디테일을 진짜 너무 아름답게 풀었고 화사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진짜? 디테일도 다 만들었어요. 원래 여기 수직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 일반적으로는 그걸 없앴거든요. 없애면서 디자인하려고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 네. 비행기. 네, 실제로 아니, 합성 아니고 진짜예요. 잘했다. 학교랑 똑같습니다. 사례도 다 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쓸만한 사례를 좀 체크해놓은 모습이고, 대안을 막 스케치를 여러 개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설계랑은 이제 다른 점은 디테일적으로 뭐 크기나 어떤 기능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스터디를 한 모습이고. 많은. 근데 이런 거는 디테일 검토라는 거는 그 소장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구조업체 맡겨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컨셉을 잡아줘야지 그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도 이 컨셉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부서원 5명 정도가 알트를 하나씩 냈어요. 가지고 그 중에 좋은 안을 골랐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제 안을 가지고 이제 우즈벡 대통령한테 보여줬어요. 대통령이 제 안을 골라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었는데. 설계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건축사 시험은 이렇게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예요. 그치. 이거는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60점은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단면 계획인데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막 열심히 그렸더니 학원 선생님께서 야 이거 보라고 칠판에 이걸 붙였어요. 제 도면을. 와, 진짜? 야 다 사진 찍어라고. 이렇게만 그리면 너네 다 합격할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부딪혀보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으로 개업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유튜브는 이제 할까 말까 막 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유튜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아니 진짜 부지런한 분. 잘 모르시지만 인스타 계정이 한 7개 있고 유튜브 운영하는 게 4개인가 그래요. 제가 몰라. 지금 채널 중에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는 1월 27일까지 예약 발송되는 1일 1영상으로 이런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으로 도가 터가지고 거의 막 기계처럼 하는 사람인데. 짱입니다. 제가 유튜브는 좀 추천드리는 인테리어 회사인데 엄청 잘 되는 회사들은 뭐냐면 유튜브에서 클라이언트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다 회사 홈페이지로 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운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 실무 수령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실무를 3년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마 그 회사를 가실 때 크게 생각하시는 게 아틀리에 사무소를 갈 거냐 대형을 갈 거냐라는 걸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내가 회사에서 뭘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개업을 하고 좀 폭넓게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틀리에가 좋습니다. 아틀리에 가면은 너무 광범위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힘들대요. 가자마자 인허가도 해야 되고 도면도 그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익숙해지고 혼자 다 하는. 그쵸. 개업하면 혼자 다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아틀리에의 장점이고, 대형은 이제 그에 비해서는 좀 전무다는 걸 시켜요. 너 이거 잘하면은 이것만 주로 많이 시켜요. 사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부서 배치 받을 때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막 디자인도 받고 이러니까 그 공항 설계 전문 부서로 보냈어요. 잘 갔다. 키림 공항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쵸. 되게 잘 갔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완전 안성맞춤의 부서였어요. 근데 이제 그냥 박스 설계밖에 없으면은 그런데 아예 보내질 않았겠죠. 부서 배치를. 라이너 쓰는 부서다 보니까 여기다 보내면 잘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배치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노를 잘 쓰고 그라스호퍼를 이제 공부해서 쓸 줄 알다 보니까 조금 그런 모델링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인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차 낮은데도 디자인 기회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입사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계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틀리에나 대형 사무소는 내가 배워가야 될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형 갔다가 아틀리에로 이직해서 경험하고 개업하는 것도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형에 있다가 아틀리에 없이 바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 법적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힘듭니다 사실.
아직도 배워나가는 단계인데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아뜰리에 있다가 대형 간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뜰리에 대형 그 다음에 개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 있다가 아뜰리에 가면 연봉이 보통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연차가 쌓인 상황에서 아뜰리에를 가게 되면 PM을 시키거든요. 대형에서 인허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업무를 시켜버리면 힘들. 아뜰리에서도 많은 걸 배워서 대형에 오면은 되게 능력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면 이제 적응하기가 훨씬 쉽죠. 수월하고. 그래서 오히려 아뜰리에 있다가 대형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본인의 판단 기준과 한 상황에 3, 따라. 4년차쯤 되니까 아뜰리에 있다가 대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큰 회사다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순천대라는 조그만한 곳에 있다가 이제 오니까는 너무 이게 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그 만나는 게 되게 이제 뭔가 견문을 넓히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 만남이 되게 좋았고, 거기서 뭐 사실 사람들이랑 되게 잘 지냈어요. 지금도 많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그 재산이 된 것 같고, 그냥 친구거든요. 이제 다 그 윗사람들도 다 친구고. 히림에서 경험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1년차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의 경험인데,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왜 있냐, 이번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점수를 배점을 매겨가지고 기간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게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였는지를 다이어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예쁜데 이 다이어그램 자체가 되게 보기 좋다. 네, 제가 이런 데이터 다이어그램을 좀 좋아하는데 좋은데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려고 당연히 하지 않죠. 너무 예쁜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내세울 거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작품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했고, 회사에서 연말 되면은 항상 1년 동안에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히림 포트폴리오가 또 학교 포트폴리오처럼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개업하고 나서 내가 그걸 보여주면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거 했네? 이 정도 실력이 있네? 바로 아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맨날 정리했어요. 회사에서 아무도 안 시켜요. 뭐 다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에 놀러 가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제 뭐 설날 때 이럴 때 만들고.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셀렉티드한 이게 지금 좀 진한 검정색들이 제가 이제 히든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고, 그래서 아까 그 경중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이제 다른 거죠. 대표적인 프로젝트, 인천공항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인천공항 앞에 있는 그 주차 빌딩인데, 이거 잠깐만, 저기 아마 인천공항 터미널 1에서 2로 가는 맞아요. 중간에 있는 맞아요. 거기서 차 타고 가서 보면은 맞아요. 꽤나 멀리서 보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제가 어떤 어르신이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보고 되게 멋있다. 이거 어디서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건축 가니까. 그게 바로 저인데. 이거 진짜 멋있어요. 실제로 가서 진짜 멋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진짜 멋있어요. 제가 디테일 보면은 이제 보안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디테일을 진짜 너무 아름답게 풀었고, 당연히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거에 엄청 전문가 소장님이 있어요. 저랑 되게 너무 좋은 관계인데, 디자이너 스타일은 아니고 실시의 전문가인데 진짜 제가 본 최고의 테크니션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디자인 단계부터 시공 출시 단계까지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럼 파사드 디자인은 거의 맡아서 하신 거예요? 파사드 디자인 제가 다 했습니다. 진짜? 디테일도 다 만들었어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형 자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알루미늄 압출하는 모양 자체의 판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조그마한 설계에서 만들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루버 하나하나에 형틀까지 다 만들어서 압출을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었고,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긴 이렇게 보여요, 튀어나왔는데 원래 여기 수직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일반적으로는. 그걸 없앴거든요. 없애면서 디자인하려고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수직 프레임이 아예 없네? 그러니까 깔끔한 거예요. 이게 수직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거 자체로 이거가 구조가 그냥 성립되게 디테일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 검토까지 했죠. 이건 구조 설계사무소한테 문의해가지고 저거 선 하나 없애려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있으면은 이 디자인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란 약간의 봉이 있는데 이게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구조적인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선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넣는 디자인이었고, 나사 하나 박히는 것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던. 너무 잘했다. 너무 엄청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안쪽에서 이제 중앙에 통로가 있는데,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지나가 보시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너무 좋고. 항상 멀리서만 보니까 가까이서 가서 나중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그 터미널 1에서 터미널 2로 넘어가는 그 공항 버스 타시면은 그때도 보이는데, 지나가다 보시면은 저거 송하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행기. 네. 실제로 합성 아니고 진짜예요.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사진 찍으러 갔다가 밤까지 좀 남아서 찍었는데 경관 조명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아래서 약간 이렇게 조명을 치면 되게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쉐입이 좀 보일 텐데. 여기 슬라브 라인 쪽에 그것도 딱 맛있다. 넣었으면 됐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네,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 설계 과정인데 이때 제가 날짜는 뭐 조그맣게 적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이때 프로젝트 파견 나간 게 3월이었어요. 설계 디자인까지 나오는 이 1년의 과정을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 학교랑 똑같습니다. 사례도 다 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쓸만한 사례를 좀 체크해 놓은 모습이고 대안을 막 스케치를 여러 개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설계랑은 이제 다른 점은 디테일적으로 뭐 크기나 어떤 기능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스터디를 한 모습이고 많은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나갔나 보다. 4월달에 나가서 4월 중순에 요 컨셉 스케치가 지금 나온 거고 이제 마지막 모습이 좀 보이죠? 이거를 실제로 이제 라이너로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들이었고. 근데 데이터 기록 진짜 잘해놨다. 이거 잘해야 돼요. 모이면은 역사입니다. 안 모이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예? 이거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디자인 위주라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테크니컬 그분 엔지니어 그 수장님께서 이거를 디테일을 어떻게 풀지를 다 같이 고민을 같이 해주셨어요. 이야. 너무 좋았죠. 둘이 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둘이서 운동하면서 디벨롭을 하나간 과정이고 4월 19일 됐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항공사에 보고했던 6가지 아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아트를 6개 만들었어요. 이 디테일까지 고려해가지고 공사비까지 고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 2 아니고 간단하게 보여. 이게 그 다음 2개 아니고 이 안도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 안이 이 안이었고. 야 근데 눈에 띈다 저거. 네, 공항 그 공사 측에서는 너무 좋아해 주셨고 너무 좋으니까 설계사가 하고 싶은 안으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본부장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본부장님이 이 안이 좋다 해가지고 그럼 이걸로 결정. 우리도 이게 좋았고. 와 그래서 최고다 진짜. 보는 눈도 있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그 견적을 내야 되니까 이제 도면 그렸던 내용들이고. 근데 이런 거는 디테일 검토라는 거는 그 소장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구조업체 맡겨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컨셉을 잡아줘야지 그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도 이 컨셉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초안은 우리가 그려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야 안 그리면은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공사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보통 파사드 디자인해 주세요 하면서 시즈업체 그냥 그렇죠. 빙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막사들 그냥 파사드 빨리 해줘. 이제 의도가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 풀어야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제곱미터당 얼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는 가려놨는데 그래서 요 주요 안 4개만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비가 나온다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 안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그 큰 프로세스들인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때 루미온으로 했던 렌더링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이 결정이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디테일을 멋있게 풀지 그다음에 색상 같은 거 어떻게 할지 막 이런 거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설계 자체만 1년 6개월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만? 디자인부터 실시 설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좀 길어요. 그 공항공사가 프로세스가 원래 좀 길고 그래서 좀 긴 편인데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고 자료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이고 학교랑 이제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가 있다. 공사비가 고려해야 되는 공사비 고려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시간이에요. 학교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디자인만 거의 한 5, 6개월 정도 하잖아요. 5개월, 4개월 뭐 정도 그렇죠. 짧게 잡으면.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디자인을 그 한 달 동안 한 건 짧은 기간 안에 6개 알트를 만드는 그 시간이 다르고 사실 뭐 학교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지만 여기서 뭐 설계만 하니까 그렇게 기간 안에 남길 수도 있는데 생산성이 엄청 높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지. 안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너 디자인 해봐라라고 시키기가 어렵죠. 회사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정없이 시간을 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다음 이제 시간에 이제 D5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고퀄리티를 만드는 것에 최강의 프로그램이거든요. D5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건 이제 D5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상 설계 당선됐던 안이었고 인천공항 앞에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이건 단기 주차 빌딩인데 이건 실시하면서 완전 디자인 바뀌어가지고 이거 안 지어진 거죠? 이거는 당선돼서 그 히림에서 실시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실시를 하다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디자인이 안 남아있는. 이거 디자인은 이제 본부장님이 하셨던 저 이제 모델링 이제 그때 이제 신입사원 때여가지고 지금 단기 주차장 좀 단조롭게 돼 그냥 있던 루버 일자 루버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칭다오 공항 그 인테리어 설계였고 이건 실제로 지어진 거였고 이거는 이제
타슈켄트에 있는 아이스 아레나라는 그 건물인데 이건 또 실제로 지어졌어요. 저는 운 좋게 실제로 지어진 게 되게 많은데 되게 좋다. 이거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희 부서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부서원 5명 정도가 알트를 하나씩 냈어요. 가지고 그 중에 좋은 안을 골랐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제 안을 가지고 이제 우즈벡 대통령한테 보여줬어요. 대통령이 제 안을 골라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었는데 설계 진짜 잘하신다. 근데 되게 아쉬운 거는 아까 전에 공항 그 주차장 같은 거는 실시까지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만 하고 실시를 다른 부서로 넘기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예쁜 타원형으로 했는데 나중에 좀 감자같이 돼가지고 약간 마음이 너무 아팠던. 실시 그 비용 돈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또 뭐 사실 저한테 실시 설계 맡기면은 회사 입장에서 낭비잖아요.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치. 굳이 저한테 시킬 일이 없으니 그치.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프로젝트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5년 동안의 저의 과정인데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실무 수련을 이제 3년을 이제 완료를 하시면은 비로소 건축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사를 그냥 보면 합격하지 않겠죠. 그래서 건축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2년 혹은 3년까지도 해야 되는 게 평균적이래요. 이제 자격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를 이제 자격시험에서 이제 주로 보냐면은 이거는 제가 합격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건축사로서의 가장 필수적인 소양을 보는 것 같아요. 건축사라면은 이 정도 계획은 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의 문제의 상황을 풀어내는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정도의 테크니컬한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험인데 사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해도 되게 합격하기는 어렵긴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시험이고 이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건축사 앞으로 바뀐다는 그 말이 있는데 2027년도에 바뀐다고 하죠.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축사 시험은 이렇게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인데 쉽게 말하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예요. 그치. 그 대지 계획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치도 문제, 두 번째로는 분석이랑 주차인데 이거는 법규를 보는 최대 건축 면적을 구하는 시험이고 2교시에는 이제 평면 계획만 이루어져 있고 3교시에는 단면도 작성하는 거 그리고 구조 계획까지 해서 테크니컬 파트로 해서 3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60점은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뭐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치. 사실 점수는 별로 의미는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점이 있어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를 보여주면은 이게 시험 실제 문제인데 배치도 문제예요. 이렇게 시험 이제 문제가 나오고 각 조건이 막 주어져요. 막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이 크기가 얼마 크기고 어떤 조건에 배치를 해야 되고 각 건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너가 계획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재밌어요. 시간이 널널하고 점수 없고 하면은 재밌지 당연히. 근데 시간이 각각 몇 시간씩이죠? 각각 3시간씩입니다. 아까 3시간은 난 이거 읽을까 3시간 다 가겠어 지금. 저 처음에 시험 공부할 때는 도면 하나 그렸는데 도면 한 장 그렸는데 5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싸움이라면서요. 이게. 완전 이거는 시간의 싸움이고 노력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 진짜? 이제 시험을 2번 봤는데 첫 번째 시험에는 얘가 떨어졌어요. 2번만 합격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해가지고 2번만에 되긴 했는데 첫 번째 시험 때는 학원을 다녔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 때는 학원에서 이제 나온 문제를 나오는 족족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 때 2교시를 합격했어요. 2교시는 학원에서도 맨날 학원에서 잘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시험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한 번에 합격했는데 막 싶은 거예요. 웬걸 근데 다 떨어지고 정신을 차렸죠.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과목을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답안지인데 여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험이고 이런 대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거 자체를 3시간 안에 하면 안 되고 이거 1교시는 2가지 문제였어요. 이건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네, 배치 분량. 이거는 제가 떨어졌을 때 시험인데 복귀한 도면이에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했던 시험이고. 복귀하신 거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단면 계획인데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막 열심히 그렸더니 학원 선생님께서 야 이거 보라고 칠판에 이걸 붙였어요. 제 도면을. 와 진짜? 야 다 사진 찍어라고. 이렇게만 그리면 너네 다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일단은 이 정도 그리면은 진짜 도면을 잘 그린 거예요. 양도 많고 도면 선 두께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잘 그린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 한솔? 저는 이제 대한건축학원 다녔습니다. 대한 카이스 한솔 대안이 있죠. 예, 대한은 조금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이제 점수인데 이렇게 오 67점 73점 합격을 했고 사실 이것도 여기 보면 9점이잖아요. 원래 이게 30점 정도 맞아야 합격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더하기 빼기 못하면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제가 맞춘 적이 없으니까 이때도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원래 떨어져야 되는 점수인데 배치를 좀 아름답게 풀었었나 봐요. 2, 3년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건축사 시험에 진짜 집중한 친구들 기준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널널하게 하는 게 널널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매일 집에 가면은 7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어요. 맞아, 그래야 돼 진짜. 그렇게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도 못 놀아요. 맞아. 못 붙으면은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부 시작하시면은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드디어 건축사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개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개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또 있구나.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개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모든 걸 갖추었을 때 개업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냥 난 나가서 내 맘대로 해볼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40대 넘어서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좀 빨리 개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그만 거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거 하고 내가 재밌는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부딪혀보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으로 개업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춰도 사실 개업 준비는 할 수 있는 건데 뭐 실무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법규나 뭐 CC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히 또 실제로 이제 공사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능력, 계획 능력 가장 중요한 거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어떻게 수주를 할 거냐. 사실 사실 수주 능력이 건축사 사무소 대표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 맞아. 건축 일이라는 게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 일이다 보니까 내 건물 안 짓잖아요. 우리 돈도 없고. 그래서 남의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 맞아.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없으면 건축사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는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능력은 많이 없고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가 연결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많았고 수주 능력이 없으면 이제 현상 설계를 해서 당선이 돼야겠죠. 근데 당선도 이제 사실 좀 만만치는 않죠. 불량률도 너무 세고 사실 현장 설계가 공모전처럼 디자인이 좋다고 당선되는 설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상 설계를 냈는데 좋은 디자인을 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으로 생각해보면은 좋은 계획안을 뽑아주고 싶어도 얘가 완성을 못 시키고 중간에 잘못되면은 그치. 자기한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안전한 선택을 하게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중요해요.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어떻게 좋은 디자인을 할 건지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개업 준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때부터 이어지던 그 자기의 뭔가 성향과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시기인데 뭐 이렇게 말은 좋게 했지만은 저도 여기서 못 갖추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저도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뭐 나 아직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냥 뭐 대단해서 개업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서 그냥 개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재밌어요? 일단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죠. 그냥 원래 회사 갈 시간인데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건축주라고 차만 마시고 있어도 너무 즐거워요. 가끔 편하게 누구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설계 자체도 어쨌든 제가 소장이고 건축주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 거를 이제 관철시켜야 되고 그 과정이 좀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는 좀 좋은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결과물 같은 것들이 제가 혼자서 했으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능력이 있고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는데 그거 서로 맞춰서 뭔가 조화가 되면서 새로운 재밌는 안이 나오고 서로 만족하고 이러면은 되게 뿌듯하고 실제로 지어지면 또 너무 재밌고 좋네요.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꾸준한 밥벌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너무 제가 잘 될지 못 될지 뭐 저도 그거는 사실 사업하는 모든 사람의 저도 이제 11년 차인데 사업이 한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업 준비를 위해서 기본적인 저런 것들 이외에 제가 준비한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직도 1년마다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드카피 진짜 이거 하드카피도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보여주면은 그냥 실력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아니까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런 성향이구나. 야, 이 친구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아니까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거였고 이건 제 회사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그냥 목차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히림 나와서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뭐 계획안으로 끝난 것도 있고 실제로 지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뭐 저기 뭐 타지키스탄의 연어 양식장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계획안도 막 드리고 서로 막 디벨롭도 하고 되게 그런 일련의 일들이 좀 재밌어요. 이게 막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아이지만은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두 번째로 제가 개업 준비를 하면서 했던 거는 부캐릭을 하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서 부업 맞아요. 네, 부업 있어야 돼요. 제가 또 부업의 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책도 냈어요 부업의 신이라고. 아 진짜요? 자 부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수주 능력이 뭐 좋지 않으니까 이 영상 보고 많이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열심히 제가 최선 다해서 좋은 설계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계를 유지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럼 있어야지. 부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설계 실력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전 그냥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캐릭을 하나 만들었고 뭐 한 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건 그냥 좀 개인적인 거여서 그래서 어찌됐건 설계 이외에 내가 이 설계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게 없으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서 할 프로젝트가 있고 그냥 어떤 설계는 안 해야 되는 설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급하면은 어떤 설계든지 돈 내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념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만들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어야죠. 맞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캐릭터 만드는 거를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준비한 거는 용기였어요. 개업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무서워요. 사업체를 내가 만들어서 수장이 된다? 뭐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진 것 같고 뭐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막 인허가 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막 어디 전화하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멀었지만은 하면은 다 되더라고요. 부딪혀보고 그렇지. 그냥 전화하고 뭐 물어보고 모르면 죄송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이게 정말 부딪혀봐야 할 수 있고 알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를 때 이제 되게 두려워서 나는 이제 개업을 하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더 많이 해야 돼. 막 이렇다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건축사 사무소 개업을 할 때 이제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거가 필요한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사무실 이름을 정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보통 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이쯤 되면은 맞아요. 마음속으로 하나씩 있지 않아요? 저도 그때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저는 그냥 저 이니셜을 하면은 SHY여서 그냥 샤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글오글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샤이는 좀 그런. 그래서 뭐 샤이보이 막 끔찍한데. 그래서 사무실 이름을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해서 좀 만드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계약을 해야 돼요. 상가 이런 데가 안 되거든요. 상업시설 이런 데 안 되니까 그 사무소라고 쓸 수 있는 그 시설에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종 군생, 2종 군생, 업무 시설에 오피스텔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되고 상가 건물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움터에서 요거 들어가서 이제 신고하고 자격증이랑 아까 사무실 보유 증명서 요거 두 개 제출하시면은 이제 뭐 신고는 이제 세움터에서 양식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돼요. 개설 신고 끝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홈택스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되고 개설과 이게 다 끝나면은 협회에 가입을 또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건축사협회가 의무 가입이 아니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의무 가입이 아니었는데 의무 가입이 아니었어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개업하고 조금 있다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입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제 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선배 건축사들이랑 만나는 그런 것도 좋고 저는 협회만 가입하고 따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마다 내야 되는 돈이 있죠. 가입비가 200만 원이 있고 월마다 5만 원씩 내야 되는 그 월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신고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모든 개업이 다 끝나고 사무실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생각한 사무실을 구축해 나가는 엄청나게 또 인고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되겠습니다. 건축사 취득할 때 기분이랑 개업했을 때 기분이랑 어떤 게 더 좋아요? 건축사 취득한 게 좋아요. 취득한 게 더 좋아요? 개업하면 좀 무서웠어요. 큰일 났다. 진짜로 해버렸네. 어떡하지? 그런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개업하고 나서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급이 그 히림에 있을 때는 팀장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소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 따위가 감히 소장?
근데 지금은 좀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저는 좀 겁쟁이여가지고 건축사 땄을 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까지도 기억이 나요. 건축사가 보통 이제 그 금요일 9시 되면은 발표를 하거든요. 아침 9시. 네, 근데 그 전에 그 전날 11시쯤에 뭐 어디 다른 홈페이지에 뜨는 데가 있어요. 합격자가? 국토부 홈페이지인가 뭐 어디 가면은 거기에 사전에 뜨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거기 확인하면은. 그래서 11시 한 30분쯤 되니까 그 합격한 걸 확인을 했거든요. 아주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누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인생의 시험이 끝났다. 나는 이제 돈 잘 벌 거야. 난 했는데 혹시 유튜브나 블로그는 하시고 계시죠? 블로그는 요즘에는 그냥 간간히 올리는 편이고 이게 또 회사 일이다 보니까 제가 한 작업물을 맨날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건축주가 있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그치. 이제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블로그는 종종 그렇게 올리는 편인데 유튜브는 이제 할까 말까 막 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유튜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아니 진짜 부지런한 분. 부지런하게 합니다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잘 모르시지만 인스타 계정이 한 7개 있고 유튜브 운영하는 게 4개인가 그래요. 제가 몰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몸이 진짜 한계인 게 좀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놀래거든요. 진짜요? 지금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는 1월 27일까지 예약 발송돼요. 1일 1영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으로 도가 터가지고 거의 막 기계처럼 하는 사람인데 짱입니다. 제 유튜브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런 얘기를 나중에 좀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 회사인데 엄청 잘 되는 회사들은 뭐냐면 유튜브에서 클라이언트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다 회사 홈페이지로 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운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예를 들면은 타겟 하나 정하는 거지. 일산 신도시에 노후화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헬기 신도시니까 거기에 인테리어 올려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럼 영상의 정보란 보고 또는 고정 댓글 보고 넘어와서 물어보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만약에 건축사를 따고 개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 영상을 열심히 올릴 것 같아요. 진짜 작가 한 분, PD 한 분 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인터뷰 송하영님께 들었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페이서의 D5 강의를 올려주셨거든요. 그 D5에 대한 그리고 렌더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림만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아주 짧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렌더링을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설명도 제가 속도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D5가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게 렌더링이 구축되는지를 실제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